안녕하세요. 이슈 파노라마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알짜 뉴스의 한마당, 시사 한결의 이슈 파노라마 시작합니다. 오늘도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이슈와 뉴스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세상을 보는 지혜롭고 건강한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노라마 글로벌 이슈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쯤 물러갈지 정말 답답하지요? 하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상은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와 뉴스들로 넘쳐납니다. 지구촌에 관심 있는 뉴스를 추적해봅니다. 미국 아틀란타에서 연쇄 총격으로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이 희생된 이후 아시안 혐오를 멈추라는 Stop Asian Hate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사건 나흘 만인 20일 SNS에는 Stop Asian Hate가 달린 게시물이 수십만 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번 해시태그 운동은 지난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뒤 시작된 Black Lives Matter, 즉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운동과 비슷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시아계 사람들은 자신들의 차별 경험을 공개하며 차별을 멈춰달라, 증오는 바이러스다, Hate is virus 라는 문구와 함께 해시태그 행렬에 나서고 있고 유명 영화 배우들과 저명 인사들도 차별을 비판하면서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 출신 배우 샌드라 오는 많은 사람이 아시아인 혐오 범죄를 끌어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물어온다며 시민사회단체 후원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One way to kind of go through and get through our fear is to reach out to our communities. Reach out, everyone here. I will offer, I will challenge everyone here. If you see something, will you help me? 또 영화 미나리의 주연 배우인 스티브 연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을 위한 정신건강지원센터의 누리집 주소를 트위터에 올려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계 이민자는 2,100만 명이지만 인구 비중은 6.5%에 불과한 소수인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특히 아시아인 차별과 혐오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만 지난 한 해 전체 혐오 범죄 7,300건의 절반이 넘는 4,000여 건이 아시아인 혐오 범죄였다고 합니다.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 한국의 소식을 알아볼까요? 주요한 K뉴스를 줄여 브리핑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과 고검장 회의가 모해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등에 대해 예상대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0일 박범계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부장 7명, 고검장 6명이 참석해 13시간 이상 논의한 끝에 표결로 불기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표결에는 참석자 중 2명이 기권했고 10명은 불기소 의견, 2명은 기소 의견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로써 공소시효가 23일까지인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검사와 수사진의 위증교사 의혹은 큰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소와 처벌이 어렵게 된 셈입니다. 다만 불기소 결정과는 별도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로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했다는 정황과 이번 사건을 덮도록 검찰 지휘부가 지시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단계만 이제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을 감찰 수사하고 기소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SNS에 이사나 시인의 시,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의 한 구절을 인용해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사 클리닉, 가짜뉴스나 오보를 따져보는 펀치뉴스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못된 뉴스가 시사 클리닉에 불려와 펀치를 맞게 될까요? 이른바 신문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 발행 부수 공사기관인 한국 ABC협회에 강력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주요 신문사와 ABC협회가 짜고
신문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를 늘렸다는 부정행위 진정을 받고 사무검사를 한 결과 사실로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언론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 실사 결과 주요 신문사들의 부수 조작은 거의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들 신문사들은 최소 30% 이상 부풀린 부수를 인증 근거로 광고 단가를 올리고 정부 홍보 지원 예산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신문사와 ABC협회는 제재와 처벌이 뒤따를 전망인데요. 문체부는 이번 기회에 신문 부수 인증제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다음은 메이플 뉴스, 캐나다 주요 소식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최근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건수는 계속 늘면서 3차 대유행에 본격 진입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동안 코로나 발생이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 3일 동안에 하루에 2,600명, 3,600명, 4,200명으로 3,000에서 4,000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경우에도 1,500명에서 1,700명, 1,800명 선으로 계속 느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온타리오 코로나19 과학자문회의와 병원협회 등이 3차 대유행에 들어선 상황이라고 공식 표명했는데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온주 정부는 심각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22일부터 토론토와 필 지역의 식당 패티오 영업을 허용하는 등 일부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주민들은 약국에서 80세 이상은 집단 접종 클리닉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을 하고 백신을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궁화 요양원 인수를 위한 본격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요양원 인수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3개월 동안 450만 달러를 모금해야 한다고 밝히고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추진위원들이 그동안 진행된 리카케어 측과의 인수권 양도 계약 내용과 재정 현황, 그리고 매입 클로징까지의 절차와 기금 모금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재정의 투명성과 세심한 관리, 요양원 인수 후 운영의 신뢰를 보여줄 방안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문과 요청 등도 나왔는데요. 추진위는 앞으로 빈틈없는 일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성금은 토론토 한인회관 내 아리랑 시니어 센터나 하나은행 혹은 신한은행에 직접 혹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교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크리스천 뉴스입니다. 이 코너는 신앙인들을 위해 교계의 주요한 소식과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집안에 있는 여학생을 조준 사격으로 사살하는 등 군부의 만행이 심각한 미얀마 사태에 한국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의 시민연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는 최근 미얀마 민중항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군중을 무참히 짓밟는 군사 반란 세력의 반인륜적 행태와 역사 퇴보를 한국 종교인 모두가 규탄하며 미얀마 민중항쟁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종교인 평화회의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이 포함된 단체입니다. 한편 기독교 사회 선교 연대회의와 기독청년 아카데미 등 기독시민사회 단체들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을 결성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시민 살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미얀마 기독교인들과 지속적인 연대와 기도를 제창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별도 성명에서 폭력 상황의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성원을 다짐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현재 코로나19 봉쇄 단계 그레이존, 회색 구역인 토론토와 필 지역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교회 예배와 일부 모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식당들은 20일부터 야외, 즉 패티오 식사가 허용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완화 조치에 따라 토론토와 필 지역은 예배와 결혼식 및 장례식의 참석을 수용 인원의 15%까지 허용해 일부 교회들은 21일 주일부터 거리두기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28일부터 예배를 드리겠다고 알린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4일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 집회와 성금요 예배도 소규모이긴 하지만 대면으로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부활절에는 지난해와 같이 연합 집회를 열 수가 없어서 교회 협의회 주최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신마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달리며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가진 아들 릭과 함께 팀 호잇으로 유명한 딕 호잇 옹이 지난 17일 80세를 일기로 별세해 많은 이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호잇은 미국 매사추세츠 홀랜드 자택에서 59살 장애 아들 릭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영면했다고 합니다. 호잇은 태어날 때 탯줄이 감겨 중증 뇌장애아로 자란 아들 릭을 위해 15살 때부터 휠체어를 밀며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 달리고 있을 땐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는 아들 말에 멈추지를 못하고 많은 대회에 나가 아들과 아버지 팀의 기적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들 팀 호잇은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72차례, 트라이애슬론 257차례, 듀애슬론 22차례 등 총 1,130개 대회를 완주했고 보스턴 마라톤 32차례나 전 코스를 달렸다고 합니다. 또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 자전거와 달리기로 미국 대륙의 6,010km를 횡단해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트라이애슬론에 나갔을 때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실은 고무배를 허리에 묶은 채 바다 수영을 했고 아들이 앉은 특수 의자를 장착한 자전거로 달렸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73살 때 보스턴 마라톤을 끝으로 달리기를 은퇴한 호잇은 위대한 아버지이며 진정한 철인, 또한 모두의 영웅으로 찬사를 받았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각계각층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인 아버지는 갔지만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긴 호잇 부자의 모습은 보스턴 마라톤 출발선 인근의 동상으로 우뚝 남아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요. 구태여 우리가 몰라도 되는 정보도 넘쳐나지만 거짓 뉴스, 가짜 조작된 뉴스들도 너무 많아서 찬찬히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휩쓸리기 쉽습니다. 저희 시사 한결의 이슈 파노라마는 우리들 삶에 유익한, 꼭 필요하고 정확한 뉴스들만을 분야별로 선별해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한인 디아스포라 방송입니다. 저희 시사 한결의 이슈 파노라마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더욱 풍성해지며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좋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